사망자가 213명이고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을 했대요. 9,800 얼마인가 거의 이제 10,000명이 돼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의심 환자가 10만 명에 너무 12만 명인가 10만 명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제도 말했지만 치료가 돼서 돌아간 사람은 아직 200명이 넘질 않았어. 그래서 정말 참 큰일이다. 이제 정말로 정말 대재앙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우한시를 아예 봉쇄령을 내린 것이 심각한 것이니까 그랬구나 아주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어제만 해도 그냥 이제 170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3명이 또 이렇게 계속 숫자가 돌아가시는 숫자가 더 이렇게 하루에 처음엔 10몇 명, 뭐 20몇 명, 30몇 명이 40몇 명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이렇게 자꾸 이제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들 그 왈가왈부가 많죠. 아직도 중국 정부가 이게 숨기는 게 많다. 본래 이렇게 국가가 이제 신용이 없으면 경제는 좋아도 이렇게 신용이 별로 없잖아. 너무 독재 국가니까 일당 독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된 것은 숨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이렇게 많이 병원군이 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숫자도 안 믿는다. 그리고 우한 수산시장에서 나온 거라고 발표했는데 자꾸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세균 연구소가 있다. 우한에는 세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별의별 세균들을 다 연구하다가 어떻게 유출돼 가지고 유출 경로에도 막 이렇게 소설을 많아. 뭐 그러니까 유출을 해서 뭐 이상한 변종이 돼서 수산시장에 뭘 팔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 그런데 그거 하나는 분명한 모양이더라고요. 우한 수산시장에 야생동물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그것도 팔아서 이제 뭐 야생동물을 애완 말고 반려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아예 식당이 있대. 야미 이렇게 식당 몇 군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사슴 이래가지고 한 마리 100만 원 뭐 이렇게 무슨 뭐 여우 뭐 한 마리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속이 막 디글디글하니 좀 이상하고 막 그 야생동 진짜로 이렇게 귀한 야생동물 있잖아요. 그거 없는 게 없대요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조차가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자꾸 얘기하지만 박쥐에 있는 것이 박쥐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 박쥐탕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국 아가씨가 박쥐탕 먹는 거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박쥐를 바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박쥐에 있는 균이 다른 야생동물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것이 숙주가 돼서 이제 사람으로 또 옮겨간 거죠. 낙타로 옮겨간 게 이제 메르스고, 그리고 사양 고양이로 옮겨간 게 사스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게 에볼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변종 코로나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뱀으로 됐는지, 어떤 사람은 파충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가 숙주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거쳐갔다라니까 뭐 지금 이제 중국에는 각 지역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한만 된 게 아니라 북경에도 뭐 확진자가 몇백 명 되고 다른 지역도 많다 보니까요. 옛날에 북경에 쌌을 때 수청탕인가 무슨 큰 병원을 지었어. 수용소를 사스 걸린 사람을. 그리고 각 도시마다 다 사스 걸린 이번 신종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병상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했죠. 아침에 367명을 데리고 왔어요. 본래는 700 몇 명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또 중국 정부를 이해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중국 정부를 눈치를 봤다라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 그 중국 내부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철수를 해.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굉장히 불안한데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자꾸 밤에나 새벽이나 와가지고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출발을 하라고, 남 없는 때, 잘 없는 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처한 것이 이제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를 맡으면, 검사를 딱 넣으면 이틀이나 걸린대. 그게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검사를 넣었으면 피검사 나오면 AB형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 제가 AB형입니다. 저는 AB형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AB형은 정말 나쁘다고, 이렇다고 이제 복잡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사람으로는 복잡할 거예요, 그죠? AB형이 같이 사는 사람으로는 복잡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데는 최고라고, 아니겠어? 최고예요. 좋아요. 이렇게 이제 질병을, 이렇게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데 내일 모레 검사가 나와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을 했대요. 6시간 만에 이렇게 알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대. 세계 최초로. 잘한 거죠. 이런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고요. 오늘 아침 7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한 이틀 동안 이제 4명에서 더 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2명 또 늘더니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또 1명 더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계속 확진자가 느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이다, 이제 무섭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그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코로나네? 이러면 이제 정말, 야,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미 정부에서는 이 사람 우한 갔다 온 사람이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자체 지금 뭐 격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6번째 확진자만 좀 어이없게 이제 이렇게 아직 확진이 나지 않고 의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 3번째 환자인데, 3번째 환자가 뻘짓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게, 시민 의식, 우리 선진 교양이 있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에서도 저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픈 사람이 난 좀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러면 집에서 자중하고 있고 나오지 않고 병원에 못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퍼져요. 이게 감염되는 게 비말로, 그러니까 이제 침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째려본다고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 마주쳤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 복균자의 침을 내가 삼켰을 때 이렇게 전염되는 거니까요. 침은 여기 해봐야 여기 1, 2m밖에 안 가잖아요. 침은 또 금방 떨어져요. 물론 이제 여기 묻은 상태에서 최대 이틀까지는 간다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 전문가가 되겠어. 텔레비에서 이 원리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마스크는 왜 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듣고는 그 병원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염성이 굉장히 많은 건, 큰 건 아닌데, 중국에서 저렇게 지금 의심 환자가 10만 명이나 될 정도로 확진자는 1만 명이 넘었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3번 환자처럼 한 거예요. 보면 3번 환자, 세 번째 환자가 자기 좀 약간 좀 으시시하니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밥 먹은 사람이 걸린 거예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이 여섯 번째 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무슨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대국민 불안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울산 내려와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서울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참 무서운 일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전염병은 정말 이 시민들이 스스로 좀 아프다 싶으면 자가 격리를 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퍼지지 않는, 본래 독감도 그렇잖아요. 독감도 아프면 전염이 되는데 감기도 뭐 감기 정도야 뭐 전염돼도 뭐 그럭저럭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래 이제 감기 걸리고 다니는데 그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애가 한 애가 감기 걸리면 아예 오지 못, 엄마도 보내지도 않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전염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염에 대해서도. 그 독재 국가는 정말 그 이렇게 그 시민 의식이 발전하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번에 정말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 질병 관리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1등 어디, 2등 어디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9위를 하더라고요. 질병 관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일본은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일본 한 22 정도래. 우리는 9위인데. 그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지금 대처하는 거 보니까 집으로 막 돌려보내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우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한 2명은 괜찮다고 집에 도쿄 가까우니까 집에 가버렸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호텔에서 묵었대요.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것도 2인실에서 2인실에서 묵었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는 지금 진천하고 아산하고 계속 이제 그 반대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다행인 것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해 준다는 것이 참 우리나라가 참 성숙했구나. 반대하는 사람을 대체로 아이고 우리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좀 해주고 그러지, 저 사람들을 뭐라고 저렇게 반대를 해, 이렇게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왜 데리고 와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이제 데리고 오는 것도 이렇게 다들 환영하는 것 같고, 또 그 진천하고 아산 사람들이 농성하는 것도 다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 사람들도 이제 그 농성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이해해주고 정부 담당 관리자들도 뭐 엎드려 절을 해서라도 사죄하고 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 그 사드 할 때 저기 그 어디야 성주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막 죽어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진천하고 아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좀 물론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퍼지지 않을 보장만 된다면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설명이 가능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천안으로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천안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확실히 지정한 게 아니고
이제 대상 후보 대상 지역으로 천안 거기가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제 우한에서 오겠다는 사람 점점 느는 거예요. 700명, 800명 계속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기 수용 시설이 조그만하고요. 거기가 다인실이 많대. 그러면 안 되잖아. 1인실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천안 아산 인재개발원 거기가 적당하다고 그래. 호주는 어떻게 했냐면요. 호주는 자국민을 데리고 왔어. 근데 뭔 섬으로 보낸 거예요. 뭔 섬으로 보냈어.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전염병균을 들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무인도에 갔다가 이렇게 거기에 거주 2주 동안 하게 하고 아니면 배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큰 이제 이렇게 그 유람선 같은 배 있잖아요. 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격리시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배에다 격리시키고 먼 섬에다 격리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방법이지.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 무슨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가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 위험한 지역에 그 한 달 동안 벌벌 떨던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주변인들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무인도에 보내고 배로 보내고 하는 거는 그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그 편안해야 되죠. 일단은 잠자리가 편안하고 화장실, 목욕탕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또 먹는 것도 잘 먹여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 잘 먹여야지 낫지. 그런 거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 그쪽에다 이렇게 1인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만 보면 우리가 지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단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말만 들으면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갖고 다양히 생각을 해서 금방 결정 내리지 않고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야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요 앞에 보면 입춘대기를 써요. 입춘대기를 뭐 다 쓴 건 아니에요. 저거 그냥 복사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복사한 거지만 그래도 내일모레 그 입춘날이니까 입춘대기라고 하나는 이제 불광 뭐지? 불심광명 하나는 불심광명이고 하나는 입춘대기래요. 입춘날이니까 붙이고 보통 건양다경 하는데 우리는 불자니까 불심 자꾸 까먹네. 불심으로 광명을 내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문 앞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적을 쓰고 있는데 금방금방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쓸 테니까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나는 차별받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든 이렇게 봐서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이제 내일 또 오면 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